먼저 내민 손보다 더 반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문 앞에서 사랑을 놓고 한다. 안녕하세요. 이삭빛 TV 방송의 산골 시인 이삭빛입니다. 네, 시활동가 그리고 교육자 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두울수록 태양이 그리운 것처럼 저는 이번 방송의 주제가 바로 건재, 한글학자 정인승 예, 네. 국어학자이자 한글학자 네. 정인승 선생님이시죠. 많은 분들이 국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는 분일 것이고 또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이분을 말씀하기 전에 1942년 10월 1일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날은 바로 건재 정인승 선생님이 종로경찰서 형사와 그리고 함흥 한경남도 네. 누구죠? 홍천경찰서인가요? 형사에 의해서 연행된 날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잡혀가게 되죠. 예,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선생님 이름이 정태진 선생님이거든요. 네. 그 정태진 선생님이 가르쳤던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일기장에다가 나는 오늘 국어를 말했다가 이렇게 혼이 났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국어는 일본어를 썼다고 혼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요. 그러면 왜 일본어를 썼다 혼났을 때는 그 당시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어가 국어가 돼서 벌금도 내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태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가르쳤던 여학생은 우리말을 썼기 때문에 혼났죠. 근데 이런 사상을 주입한 사람이 누구냐고 집요한 질문에 의해서 결국은 정태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배우가 밝혀졌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결국은 정태진 선생님을 연행해서 고문한 결과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달하게 됐다. 그분의 그 조선어학회 회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 밝혀지죠. 네, 그리고 바로 1942년 10월 1일 두 형사에 의해서 우리 정인 선생님이 연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언제 해방됐어요? 1945년 8월 15일. 도둑처럼 해방이 왔던 것처럼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제의 만행에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자, 일본이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1937년에 뭘 하냐면은 중국과 일본이 싸우는 중일전쟁이 벌어져요. 자, 중국과 일본이 싸우게 되니까 이제 일본만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조선을 하나의 병참기지화해서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자, 사람을 데리고 가죠. 먼저 군인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징병이 됩니다. 징병제도에 의해서 학도병 또는 뭐 젊은이를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징용제도에 의해서 이런 탄광이나 강제 노역을 하게 되고 특히 여성들도 여성 정신 근로대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들이 끌고 가는데 지금의 위안부 상당수가 바로 우리가 성노예라고 불려지는 위안부로 끌려가게 되는 사건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들은 그래서 이제 전쟁에 끌려가도 일본인과 똑같은 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합니다. 혹시 기억나는 그 당시 1940년대 초반에 우리 민족 말살 정책이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창씨 개명으로 사실은 창씨 개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흔들어 버린 거잖아요.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다. 혹시 윤동주 선생님은 창씨 개명을 했을까요? 글쎄요. 네,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윤동주 선생님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네. 자, 처음 한 3개월 동안은 창씨 개명에 참가한 사람이 7점 몇 %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거의 80%가 창씨 개명을 합니다. 왜냐면은 첫째, 국민학교를 못 가요. 교육을 못 받게 막았어요. 식량 배급이나
행정관서에 가서 모든 일을 볼 수가 없고 심지어는 먼저 징역으로 끌고 갔거든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특히 유학을 가려면은 창시 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일찍이 주시경 선생님은 우리 말과 글을 지키면 우리 어를 지키는 거라 해서 결코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윤동주 선생님 시 가운데 별에는 밤이라는 시 잘 아시죠? 네. 자, 그 중에 그 후반부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별에는 밤, 윤동주. 네, 네.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네. 아까 창시 개명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아픔이 묻어나는 거죠. 썰어 있습니다. 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원래는 여기까지가 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슬프고 애절하니까 친구 누가요? 네, 정병욱이라는 친구가 네, 문학도로서 그리고 또 함께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자로서 네, 그런 또 따뜻한 글로 그래도 희망을 노래하는 글로 좀 마무리를 하자고 네, 제의를 해서 이렇게 다시 우리 윤동주 선생님께서 다시 쓰게 되죠.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에다. 이 시가 1941년 11월에 쓰여진 시입니다. 윤동주 선생님은 27살 나이에 해방되기 6개월 전에 후쿠오카 감옥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말로 우리 글로 시를 쓰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창시 개명을 했던 그 당시에 상황과 지식인의 모습과 참회의 모습이 이 시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942년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창시 개명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제가 근무했던 학교가 전주 신흥고등학교였는데요. 이 신흥고등학교는 민족학교로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신사참배라는 것은 천황을 비시해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절을 하게 하는 것인데 기독교 학교에 있던 신흥학교는 그걸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폐교를 당하는 아픔을 얻기도 합니다. 또 궁중요배라는 게 있어요. 요배는 뭐예요? 멀리 절하는 거예요.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절하는 게 궁중 요배라고 했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김인현 독립운동을 통해 가지고 소위 일본 애들이 나 그 무단 정치에서 문화 정치라는 미명으로 가면서 그때 1900 그 동아일보라든가 조선일보가 창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이때는 다시 한글로 된 모든 신문을 또 폐간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리말을 지키겠던 우리 정인 선생님 이하 33인의 애국자라 볼 수가 있겠죠. 진짜로 그런 그죠. 분들의 네. 이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면은 그 40대 초반이 얼만큼 힘든 상황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긴박하고, 네. 그때는 누구도 또 우리가 독립 이런 것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본이 그냥 다 우리의 그렇죠. 네, 뭐 다, 중국에 넘어고 네. 또 41년도 되면은 태평양 전쟁. 네. 미국의 그 하와이 진주만 습격이 되거든요. 근데 일본의 기고만장한 전쟁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을 지키게 한 이분들의 네, 학자들의 학자들의 정말, 네. 노력과 그것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국민교육원장이라고 애웠던 기억이 나죠? 네. 지금 아마 저도 생각이 나요. 아마 다 거의 지금 생각 안 나겠지만 네. 그때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국민학교들도 네. 띠를 대고 황국 신민 서사라는 것을 이렇게 외웠어요.
직장에서도 외우고 학교에서도 외우고 저는 그걸 일본 애들이 그걸 네. 이렇게 외우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거 너무나 한다 생각을 가졌거든요. 성인용과 아동용이 있는데 그 진짜 이것은 국민학교용 한번 읽어주세요. 완전 세뇌 이제 초등학교용은 아니 아, 아동용은 국민학교용. 초등학교는 네, 아니고. 아동용이요. 하나,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신민. 예? 네. 예.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하겠습니다. 참나 이렇게 아침마다 외우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그냥 일본에게 국민학교란 네. 말은 황국 신민이 다니는 학교에서 국민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로 이제는 YS 이승만 네. 아니 YS 김영삼 대통령은 조선 총독부를 헐어버렸는데 네. 아주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바로 바뀌었어야 하는데. 되는데 네. 네. 자, 10월 1일 날 우리 연행된 우리 정인 선생님은 고문을 당했겠죠. 네. 정말로 그 고문은 말로 표현할 할 수 없는 없죠. 고문을 당했어요. 해전, 공중전, 아유, 육전이라고 그래요. 육전은 뭐냐면 막 몽둥이나 막 목초로 막 때리는 것이. 그 다음에 물고문을 하는 것이 해전이고요. 그 공중에 매달고 막 그 비행기 비행기 태운다고 하죠. 그렇게 정말 네. 이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정인 선생님이 그 쓴 이야기 하면은 동료가 동료를 때리는 고문. 그러니까요. 아, 정말 잔인한 말할 수 고문이 없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왜 견디고 왜 그런 고초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고 지키고 네. 이 우리말이 모여있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요?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저는 네. 굉장히 감동 있게 봤거든요. 네. 정말 그 유해진이라는 그 배우가 나와서 능청스럽게 하는데 10년 동안 돈을 벌어야지 무슨 말을 모은다요?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나왔는데 저는 우리말이 맞춤법이 통일되고 네. 띄어쓰기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 있게 봤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잃어버리면 결에도 잃어버린다고. 그렇죠. 네. 주시경 선생님은 주보따리라고 해가지고 네. 네. 제자 양성과 정말 보따리 싸가지고 바로 한글 자랑을 했습니다. 사실은 1894년 고종 황제가 갑오경장 때부터 공문서가 국문으로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주시경 선생님은 서재필 선생님과 같이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분은 38세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한일 강제 병합이 되고 4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병으로 돌아가셨죠. 만약 네. 더 오래 하셨더라면은 우리 그분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이 말을 뺏기면 말을 뺏기지 않고 우리가 갖고 산다면은 지킨다면 네, 결코 우리 민족도 언젠가는 되찾을 수 있다. 네. 해방될 수 있다는 네. 그런 말씀하신 분이죠. 우리 정인 선생님은 감옥에 계신 동안에 사실은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네. 이게 해방되기 2월달 돌아가셨으니까 한 6개월 뒤에 돌아가셨는데 간수가 그것도 돌아가신 뒤 3일 후에나 했다고 합니다. 예,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임하셨던 이태영 박사께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건재 정인승 선생님과 조선말 큰사전이라는 논문인데요. 그중 한 대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흥 형무소에서 건재는 치조실로 끌려갔다. 들어서자마자 고무방망이가 등을 후려쳤다. 너희들이 조선어 사전을 만든다지? 왜 그런 걸 만들지? 건재는 이미 회원들이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직업도 없고 살림이 궁해서 책을 만들어 팔려고 호구지책으로 그런 것이요. 다른 형사가 일어나더니 네모난 고무방망이로 건재의 어깨와 등을 내리치며 말하였다. 이 자식, 그래도 바른대로 말하지 않아? 맛 좀 보여주어라. 조선어 사전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고 국민에게 민족 사상을 퍼뜨리고 민족의식을 불러넣어 독립운동을 할 목적으로 흉계를 꾸몄지. 사전을 만들려면 방구석에만 할 일이지. 왜 한글 강습회라는 것을
하고 각 지방을 다니며 강연을 하는 등 민족 사상을 고취시켰어. 이래도 흉계를 꾸미지 않았단 말인가? 네가 불지 않아도 이미 정태진이 다 이야기했어. 너는 책 만들어 팔아먹는다고 하면서 은밀히 독립운동을 한 것이지. 맞지? 건재를 비롯한 정태진, 이극노는 홍원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코에 물을 집어넣어 물먹이기, 공중에 매달고 매질하기, 달아매고 돌리는 비행기 태우기, 바닥에 메어 던지기, 가리는 곳 없이 매질하기, 꼬쟁이로 지저대기, 개처럼 사지로 서기 등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고문을 자행하였고 모멸감과 치욕감을 안겨주는 고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취조관들의 신문은 유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유치하다는 네. 예를 들면은 막 지어서 그냥 막 하니까 사전에 말도 왜 안 되게. 네. 임진왜란이라고 외자를 왜 썼느냐? 왜가 일본 말이니까요. 일본 외 일본인은 일본 또 외자. 동경이란 말은 간단히 설명하고 왜 경성이란 단어는 자세히 설명했느냐. 태극기 무궁화란 단어를 왜 넣었느냐. 수상하다. 건재를 맡은 일본 경찰 시바다는 사정없이 고문을 하였습니다. 엉뚱한 질문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매질을 계속 하였습니다. 네. 사실 그 조선어학회 이분들은 내란죄로 결국은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윤재 선생님과 한징 한징 선생님은 네, 감옥에서 이제 순교하게 되죠. 자, 제가 좀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읽었는데요. 그 이태영 박사님 쓴 글을 본다면은 정말 유치할 정도로 사전이 당연히 뭐 태극기도 태극기나 들어가고 한국도 들어가고 이것을 갖고 트집을 잡고 결국은 1942년도에 43년도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했던 고문은 우리말을 사랑했던 학자들에게 내란죄를 이렇게 덮이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료가 동료를 때리게 하는 고문은 너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그 만행을 바로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말 사전이 되고 지금은 전부 다 전자 사전이 있어서 편히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우리 정인선 선생님은 이 후유증으로 한쪽 귀가 잘 안 들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삭 PC님, 우리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한번 정말 건재 정인선의 고향 네,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입니다. 계북면으로 한번 네. 가서 기념관에서 거기를 지키고 사랑하고 건재됨을 기억하고 있는 분과 인터뷰도 하면서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눴으면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출발! 출발!